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2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솔라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단 10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조금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 어제도 꽤 조정폭이 크게 나오면서 9만 원까지 내려갔었는데 다행히 이 부분 끌어올려주면서 어제 양봉으로 상승 마감해 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솔라나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포함한 많은 코인들이 같은 흐름을 보여줬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나온 호재 소식으로 인해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먼저 살펴보면요. 자, 오늘 새벽에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결할 거다라는 건 시장이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 그리고 분기마다 한 번씩 공개되는 이 점도표, 여기에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내년에 세 차례 인하할 수 있다라고 시장이 확인을 했고요. 파월 의장도 직접적으로 기준금리가 목표치에 도달했거나 그 근처에 왔다라고 언급을 했죠. 정말 이례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뉘앙스를 내비쳤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변동성을 위쪽 방향으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도표라는 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금리가 어디가 적당하냐, 이걸 연준의 위원들이 각각 개인의 생각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자, 이게 올해 말이죠. 내년 말 2025년과 6년까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까지 개개인의 생각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는 건데, 자, 올해는 동결하는 거에 만장일치가 몰렸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대한 예상치는 이렇게 조금 나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평균 내서 중간값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게 3분기에 공개됐을 때는 이 중간값이 5.1%였습니다. 내년을 마무리하는 적당한 기준금리가 5.1%라고 중간값이 나왔는데, 자, 이번에 공개된 걸 보면 이게 4.6%가 나온 겁니다. 무려 50bp가 내려간 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아까 보셨듯이 5.25에서 5.5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이 4.6%까지 내려가려면 적어도 3번의 인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전에는 연준이 워낙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동결이 나오더라도 내년 하반기쯤 돼야 피벗해서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호재 소식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이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해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솔라나 차트로 돌아와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일단 지금 오후장 시작했을 때까지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방금 살펴본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저녁과 새벽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상승 마감할 수 있다라고 기대되고 있고, 우리가 이 솔라나 차트를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자, 이 10만 원대가 사실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1차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작년 4월부터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내려왔고, 그 이후에는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죠. 자, 이때는 FTX 파산 사태가 터지면서 솔라나가 가장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자, 이 리스크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상승 여력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밥그릇 패턴으로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 10만 원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이렇게 흘러내리기 전에 지지라인으로 작용했던 게 바로 이 1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라나의 상승력은 사실 여기서 일단 이게 지지라인이었기 때문에 한번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상승력은 충분히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죠.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여러 긍정적인 소식도 있지만 솔라나 개별적으로도 잠재적인 호재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었고, 한 번은 내려와 주기를 오히려 바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솔라나에 이 잠재적인 호재 소식이 어떤 게 있는지, 이게 얼마만큼 끌어올려줄 수 있을 만한 재료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살펴볼 이 솔라나와 같은 개별 코인들의 이슈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이슈들, 또 경제지표 발표들도 있죠. 당장 오늘 새벽에 나왔던 기준금리와 같은 이런 이슈들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알맞은 스탠스와 타점, 비중과 전략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 솔라나 개별적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게리 겐슬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FTX의 부활을 시사하면서 FTX 코인인 FTT가 167%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바로 이 블랙록이라고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솔라나는 FTX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고 FTX는 바로 이 블랙록에 많이 투자를 했던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블랙록이 어떤 기업이죠?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무려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1경이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시장 자체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보였지만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비트코인이 무려 10분 만에 10%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또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이 커넥션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일단 이 솔라나는 투자 자금 유치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랙록에서 FTX에 투자, 그리고 FTX가 솔라나로 투자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블랙록이 이 FTX의 자금 회수를 위해서 여기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솔라나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흥을 어떻게 이끄냐?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현물 ETF라는 거죠. 자,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고 지금 이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 시점이 언제냐만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블랙록은 최근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도 신청 절차를 밟았다라고 전해졌고 이 부분을 블랙록에서 직접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하루 만에 13%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 다음 타자가 이제 방금 살펴봤던 이 커넥션에 의해서 솔라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자, 블랙록의 CEO 바로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현 정부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 살펴봤던 이 게리 겐슬러라는 인물, SEC의 위원장은 현 정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임명되고 나서 그의 임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눈치를 봐왔었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커넥션을 그려볼 수가 있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고 이 민주당에서 임무한 인물이 바로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FTX 부활을 직접 시사하고 나선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라면 그리고 그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10만 원대가 아니라 그 위로 충분히 그 상승력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만약에 또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고 해도 세력들은 중간중간 이 조정을 줬다가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 먹고 본인들의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해야겠고 이 부분 제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공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또 잡아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이 링크로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 통해서도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이런 부분 잡아드리고 또 도움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